내용은 근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근시의 치료 두 가지 큰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근시입니다. 근시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눈에 빛이 들어오면 이 뒤쪽 망막에 정확히 상이 맺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맺히면 발을 정자를 써서 정상이라고 정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빛이 들어와서 눈이 크거나 아니면은 요 수정체의 굴절력이 크면 눈 앞에 초점이 이제 맺히게 됩니다.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흔하게 조금 뭐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망막이 앞에 맺혀서 가깝게 맺혀서 근시냐, 아니면은 근시는 이제 근거리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시, 가까운 데가 보이는 근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시는 반대의 개념으로 멀리 이렇게 이제 상이 맺히게 되죠. 난시라는 거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난시는 이제 눈이 동그랗게 생겨 있으면 빛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한 군데 맺힐 텐데, 눈이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타원 같은 모양이라고 그러면 빛이 위로 들어오는 빛하고 옆으로 들어오는 빛이 한 군데 모이질 못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난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시든 원시든 난시든 보이는 거는 전체적으로 약간 핀트가 안 맞게 이제 초점이 나간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뭐 난시라서 막 어지럽게 보이고 막 이러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시, 근시, 원시, 난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난시는 요 초점이 맺히는 거에 따라서 흔하게 말하면은 앞에 요 그림처럼 앞에 이렇게 고르지 않게 맺히면 근시성 난시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초점이 뒤쪽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맺힌다? 그럼 원시성 난시.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180도로 들어오는 빛은 망막이 앞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90도로 들어오는 빛은 망막이 뒤에 떨어지면 한쪽은 근시성 난시, 한쪽은 원시성 난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혼합 난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난시는 난시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근시성 난시냐, 아니면 원시성 난시냐, 아니면 근시랑 난시랑 다 갖고 있는 혼합 난시냐를 표현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 근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시가 이게 조금 오래된 한 뭐 10년 정도 뭐 지난 데이터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국가 정부에서 하는 이제 대규모 이제 건강검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더니 5에서 18세 학동기죠. 학동기에서 봤더니 64.6%가 근시고 5.4%는 고도근시다. 고도근시는 보통 이제 6디옵터 이상의 근시를 갖고 있을 때 고도근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5세고요. 여기가 이제 18세 됩니다. 5세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진한 라인이 근시를 보여주고, 여기에 체크무늬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고도근시거든요. 근시 있는 아이들이 한 1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점점 이제 늘어나죠. 그래서 요 18살 정도 되면 한 80% 정도가 근시를 갖고 있고, 20%는 이제 고도근시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표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근시 아이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고도근시 아이들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뭔가 근시가 진행해서 누적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서 17년도에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다시 했고요. 이때는 이제 근시가 어떤 아이들에서 더 나빠지는지, 더 많은지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부모 모두가 근시일 때,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부모의 근시가 심할 때, 그 다음에 집안 소득이 높을 때,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유전적인 영향들도 있고, 뭐 바깥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근거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게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항목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부모가 근시가 있고 심할 때, 결국에는 뭔가 이제 이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 이제 시사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시가 이제 왜 생기는지
눈을 알게 좀 이제 보게 되면 사물이 봤을 때 빛이 들어와서 요 망막에 맺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눈이 상대적으로 커버리면 이렇게 초점이 앞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작은 아이들은 오히려 원시가 되고요. 큰 아이들은 근시가 되고. 그러면 왜 이게 눈의 사이즈가 사람마다 차이가 나느냐? 아직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뭔가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왜 어떤 아이들은 작게 태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크게 태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눈이 빠르게 자라서 근시가 빨리 진행하고 어떤 아이들은 자라지 않아서 근시로 조금 진행하다 말고 하여튼 그런 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하간 눈의 크기, 안구의 사이즈에 따라서 근시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마 근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거나 안과에 가게 되면 눈의 길이를 많이 재요. 저도 이제 근시 아이들을 계속 모니터링 할 때 눈의 길이를 재는데 이 눈의 길이가 늘어나는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굴절력의 차이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눈이 나쁘다, 빠르게 진행한다, 아니다를 따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이제 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요게 여자고 여기가 남자 데이터입니다.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눈의 길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눈 안구의 사이즈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6세 때 한 22에서 23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큰 아이들, 눈이 긴 아이들이 더 빠르게 눈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시면 눈이 24mm였던 아이들은 15세 때 거의 27, 그러니까 3mm가 자라는데 반해서 요 21mm였던 작은 아이들은 15세가 되어도 한 1m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눈이 컸던 아이들은 빠르게 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눈이 작았던 아이들은 조금 자라고. 그래서 초기에 눈이 큰 아이들이 더 근시가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시사하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눈이 막 자라나서 근시가 나빠지는데 이거를 이제 막고 눈이 덜 자라게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근시 아이들을 접하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추려봤는데 이제 안경은 당장 써야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안경은 당장 써야 되냐? 그 다음에 근시 진행을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가 눈이 빨리 나빠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멈출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막 인터넷 같은데 근시를 줄인다는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당장 그 치료가 필요할까요? 이런 걸 때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안경을 당장 써야 하냐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안경이 치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안경을 써서 잘 보이게 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거는 뭐 우리 아이가 약시가 있거나 사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경이 치료적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경을 무조건 써줘야죠.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근시가 약간 생겼다. 그럼 이 친구들은 가까이가 잘 보이고 멀리가 좀 잘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약간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약간 내복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추우면 저희가 내복을 꺼내 입죠. 그럼 따뜻하고. 하지만 내복을 안 입으면 이제 추움을 견디면 되죠.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내복을 안 입는다고 막 엄청나게 뭐 폐렴에 바로 걸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경은 그런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쓰면 잘 보이고 하지만 씀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죠. 안경 쓰고 운동하기 뭐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다음 또 우리 뭐 조금 몇 명의 여자아이들은 안경 쓰면 못생겨진다고 또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경 꼭 써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볼 수 있는 상황인지는 안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안과 선생님들마다 조금 자기들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시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요거를 보시면은 아까 그 눈의 길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요거는 이제 눈의 길이가 아니라 근시를 얘기하거든요. 근시라는 거는 굴절력을 표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근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디옵터가 넘어가면 고도근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눈의 길이처럼 근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아이들은 빠르게 근시가 진행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시가 없었던 아이들은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의 길이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근시를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조절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근시가 있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가게 되면 고도근시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초기에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좋았던 아이들, 그 다음에 요 8, 9세 때 근시가 조금 생기는 아이들은 그냥 조금 생기다가 이제 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금 경도의 근시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근시를 조절하는 그 억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막 치료를 권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렇게 요 아이들, 요 그래프가 보통 이제 95%이라고 보면은 100명 중에 이제 5등 안에 손꼽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5등에서 10등 정도 드는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도근시로 가게 되면 녹내장이나 시신경의 이상이라든가 망막박리, 황반변성 이런 게 비율적으로 확 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아이들은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거를 뭐 할 수 있잖아요. 원하면. 근데 너무 고도근시로 가면 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막의 두께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근시의 교정술이라고 그러죠. 라식이나 라섹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조절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저 개인적인 거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시가 생긴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조금 나빠지다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시 있는 집안에 근시가 많거든요. 서구에는 근시가 많지 않아요. 원시가 조금 더 많고. 근데 뭐 서구도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인종이 다양하게 섞이다 보니까 근시가 늘어나는데 그건 아마도 아시아 계통의 이제 그런 유전적인 패턴들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경우를 감안을 하면 저기 이제 유전자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거는 건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는 확실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뭔가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근시에 대한 논문이 나온 것도 있는데 코로나 사태 때 근시 아이들이 확 늘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근시가 악화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조금 이렇게 피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눈의 혹사, 그리고 이제 근거리 작업이 많아지는 거, 뭐 독서량이 많아진다든가 스마트폰, 그다음에 타블렛 PC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근시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거리를 두거나 중간중간 씌워준다거나 이래야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야외 활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야외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먼 거리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의 조절력을 조금 개선시켜준다든가. 그 다음에 비타민 D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타민 D가 근시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시 있는 아이들을 봤더니 비타민 D의 수치가 떨어져 있더라. 아, 그래서 이게 뭔가 비타민 D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근데 비타민 D라는 거는 야외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외선을 통해 가지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근시에 있는 아이들이 밖에 활동을 많이 못해서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는 거가 아닐까라는 이제 결과론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여하간 비타민 D가 뭔가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밖에 야외 활동을 하면 자외선을 쬐게 되고 그 자외선이 뭔가 이제 도파민이나 뭐 이런 계통에 의해서 근시를 진행을 억제하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서 환경적인 요소가 악화시킨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막 근거리 작업 엄청 하고 게임 많이 하지만 눈이 안 나빠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환경적인 요소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거기에 환경적인 요소가 악화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조절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유전적인 거는 치료하기가 어렵고 환경적인 건 굉장히 제한적이죠. 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치료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우리 근시 아이들의 활동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많이 바깥에 나가서 놀아라.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공놀이를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공놀이 갖고 많이 놀아라, 야외 활동에서. 당연히 이제 근거리 작업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싱가포르는 워낙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햇볕이 따갑잖아요. 그래서 그 햇볕에 의해서 우리 근시 억제 효과가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 가지 요소를 다 잡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스마트 기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너무 가깝게 볼 때 알람이 울려가지고 적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요런 이제 스마트 기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입해서 써본다든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걸로 이제 생활 습관을 고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타민 D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비타민 D가 야외 활동이 줄어서 적은 건지 아니면은 비타민 D가 떨어져서 근시가 오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근시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15년, 16년, 17년 요 데이터에 비해서 2020년에 굉장히 많이 근시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생활하는 것들이 근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권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요 OK 렌즈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뭐 상표명으로 이제 드림 렌즈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의학적인 텀은 OK 렌즈라고 표현하고 OK 렌즈랑 일반 안경이죠. 뭐 근시가 있으면 이 아이들을 아예 안경을 안 씌우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경을 쓴 아이들과 요 드림 렌즈라는 그 OK 렌즈를 꼈을 때 봤더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가 좋다는 거거든요. 효과가 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OK 렌즈가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 렌즈를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근시 진행의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드림 렌즈는 장단점이 확실하죠. 장점은 드림 렌즈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낮에 안경을 안 껴도 잘 보이는 렌즈로 개발이 된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잘 때 껴서 한 8시간에서 9시간을 각막을 이렇게 눌러주죠.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누르는 효과가 있어서 그 드림 렌즈를 딱 빼내면 그 눌려져 있던 게 평평하게 한 하루는 정도는 눌려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근시 차이나 각막의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하루 정도 가기 때문에 그 눌려져 있는 시간 동안에는 잘 보이게 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근시 자체는 근거리가 잘 보이고 멀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눌러지는 동안에는 뭐 충분히 근거리와 원거리가 잘 보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누르는 거는 각막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거라서 렌즈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죠. 렌즈 껴서 뭐 각막에 상처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물론 상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림 렌즈는 그냥 단순하게 처방을 해서 안경처럼 맞춰 쓰는 게 아니라 피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보고 각막에 상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고가의 기기죠.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착용을 하기 때문에 고가의 렌즈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아주 어린 아이들은 또 렌즈를 낄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상이 보통 끼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시가 심하거나 근시가 아주 심하면 할 수가 없다는 이제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드림 렌즈 자체가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고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근시 진행의 억제를 지연시키는 데는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뭐 아트로핀이라는 이제 약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이 항무스카린 제제입니다. 눈의 이제 조절력을 마비시켜서 이거를 쓰게 되는데, 이 그 아트로핀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트로핀은 굉장히 강력한 조절 마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절 마비제라는 건 눈이 근거리를 볼 때 이렇게 동자가 오므락조므락하고 수정체가 포커스를 맞춰주거든요. 그걸 마비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이 왜 필요하느냐? 저희가 이제 눈에 이 망막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조절을 마비시켜야 돼요. 동공.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조절을 마비시켜서 근거리하고 원거리를 못 보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자를 풀죠. 그래서 망막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이 조절 마비 효과보다는 동공을 푸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계통의 약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막이 안 좋거나 그러면 망막 검사 받으러 갔을 때 산동제라고 표현하죠. 산동 효과가 있는 동자를 열어가지고 망막을 검사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 조절마비제 산동제를 쓰는 경우는 우리가 가성분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수정체가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근거리를 볼 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마치 근시가 없는 아이들도 근시 상태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알아보려고 이 조절마비제를 저희가 점안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결국에 요 항무스카린이라는 제제는 조절마비 효과가 있고 산동 효과, 이 두 가지를 이제 갖고 있죠. 근데 저희가 아주 과거에는 이 항무스카린 제제가 조절력을 떨어뜨려서 근시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어요. 근데 근시의 진행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조절마비 효과가 뛰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동, 동자를 풀게 이렇게 크게 만드는 효과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못 썼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은데 못 쓰겠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기를 갖고 오다가,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이 항무스카린 제제 아트로핀이라는 약을 농도를 조금 낮춰보면 어떨까?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낮춰서 실험을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제법 낮춰도,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항무스카린 제제 아트로핀이 지금 원래 나왔던 게 1%거든요. 1% 약이보다 한 10배 낮추고 그 다음에 50배 낮추고 100배 낮추고 이렇게 낮춰봤는데, 물론 1%보다 효과는 떨어지지만 근시 진행을 제법 줄여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 농도를 낮춘, 우리가 희석된 아트로핀이라고 그러죠. 희석된 아트로핀을 임상에서 이제 막 쓰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시를 진행하는 거를 줄여주려는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안경 형태도 많죠. 무슨 이제 뭐 업체들마다 이제 근시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안경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안경에 대한 거는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되게 좋은데 조금 갖고 있는 약점은 정확하게 도수를 딱 맞춰서 이게 유지가 돼야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경이라는 게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아이가 내려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안경 가지고는 100% 효과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근데 요 근시 진행을 지연시켜주는 안경들이 그냥 안경 형태로 그냥 쓰고 뭐 이렇게 티가 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부모님들이 좀 1차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뭐 비용이 또 아주 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해볼 수는 있지만 효과가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뭐 드림 렌즈라는 상표명이 좀 OK 렌즈가 있고요. 최근에는 FDA 승인을 받은 소프트형 형태의 콘택트 렌즈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금액이 뭐 이 드림 렌즈 비해서는 한 달에 이제 한 뭐 10만 원 중반대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가긴 하죠. 그것도 이제 뭐 제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시가 심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우리 아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사 선생님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이 아트로핀이라는 약인데 아셔야 되는 거는 아트로핀 자체는 드림 렌즈하고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근시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써도 된다라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 제재로 나온 약들을 저희가 효과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 준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방을 안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이게 효과가 제법 있고 비교적 부작용들이 뭐 물론 1%는 뭐 힘들어서 못 쓰겠지만 부작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방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굉장히 낮은 농도의 약을 뭐 약제과에서 만들어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논을 해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경 형태는 난시가 많으면 어렵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렌즈도 이제 난시가 많으면 못하고 근시가 또 심하면은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트로피는 산동과 눈이 풀리고 조절력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완전히 낮춰져 있는 약을 쓰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시판되지는 않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허가를 받아서 나오는 데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이제 아마 약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저는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등학교 이전에 근시가 생긴 아이들은 빠르게 근시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뭐 안경형이라든가 드림 렌즈라든가 그 다음에 조절마비제 뭐 그냥 아트로핀이라고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로핀 같은 거를 쓰는 거를 당연히 한 번쯤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요 밑에 있는 중간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트로핀까지는 굳이 좀 불편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처방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쉽게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은 약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중등도의 근시 있는 아이들은 그냥 안경을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림 렌즈라는 거는 낮에 활동이 많은 아이들한테는 안경을 안 쓰고도 잘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또 다른 아주 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해서 너무 좋아하거나 안경 쓰기 좀 꺼리는 아이들은 드림 렌즈 기본의 목표죠. 안경을 안 쓰게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덤으로 뭐 조금 진행을 덜 해준다. 그런 덤으로 생각하고 뭐 하는 거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들어온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2 여학생인데 눈앞이 뭐가 아른거리고 기타 등등해서 병원 갔더니 이것저것 검사했더니 비문증이라고 하던데요. 조금 두고 보자 하시던데 며칠 있다가 다시 검사로 가는데요. 별 치료 방법이 없나요? 아, 네. 비문증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눈이 이렇게 이제 동그란데 그 눈 안이 비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 있을 수는 없어서 눈 안에 계란 흰자 같은 유리차라는 걸로 이제 차 있습니다. 그 유리차가 차 있고요. 비문증은 왜 생기냐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여하간 비문증에 뭔가 이렇게 떠다니는 경우에 이게 강력한 빛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비춰서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백내장이라는 수정체에 혼탁이 있어도 뭔가 비쳐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 유리체에 아까 눈 안에 흰자로 말씀드렸는데 흰자에 뭐가 생기면은 또 비문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흰자에 왜 생기느냐? 이제 안 좋은 거는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망막에 피가 나거나 분비물이 나와서 찌꺼기가 이 유리체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비쳐 보이죠. 그래서 망막 검사를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그냥 좀 지켜볼 수밖에는 없고요. 왜냐면 뭐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유리체에 혼탁이 있어서 그걸 딱 드러내는 수술을 권유하기도 했었는데 그 수술 자체가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백내장도 빨리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제 고2 여학생인데 그게 갑자기 생겨서 그거를 뭐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면 당연히 백내장이 조기에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양을 하고, 특별히 망막이나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지켜보는 게 가장 좋고요. 저도 뭐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뭐 문제점이 안 된다 그러면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유아의 경우 근시인지 판단하려면 몇 세 때 검사해 보는 게 좋을까요? 입니다. 근시 자체는 뭐 1살짜리가 와도 저희가 검사할 수 있고요. 2살짜리 아이가 와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해서 우리 아이가 근시인지 원시인지 난시인지 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협조가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을 수면제를 먹여서 재워야겠죠. 그리고 좀 제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아주 심한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경을 조금 더 이제 시도해보고 적극적으로 하는 나이를 보통 만으로 한 3세, 4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정도는 오셔가지고 근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때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재우지 않아도 조금 달래가면서 웬만한 검사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3세 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시의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근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는 잘 보이지만 멀리가 안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모든 병이 가까이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리잖아요. 근거리에는 그 글자 자체가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당연히 가까이는 잘 보이고 멀리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걸로만 딱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정한 글씨 크기가 가까이에서는 잘 보이는데 멀리 갈수록 더 안 보인다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근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가 잘 보이지만 멀리가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근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뭐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과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럼 뭐 2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암질환은 몇 년에 한 번 하고, 뭐 이런 게 다 체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처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안과에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저희 때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안과를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안과 선생님 만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안과가 많이 늘어나면서 동네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근처에 안과를 가는 게 되게 쉽죠.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영유아 검진에서 커버가 되지만 좀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짧으면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녹내장이라든가 황반 변성이라든가 다양한 병이 있는데 이거는 조기에는 증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뭐 40세가 넘어가고 한 50세가 넘어가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에 드립 렌즈는 추천은 안 하시더라고요. 관리가 힘들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안경이 나을까요? 뭐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병원마다 안과마다 좀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그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시착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드립 렌즈를 해보고 도저히 못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있다가 저희가 드렸던 렌즈를 반납하고 그냥 종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어떤 안과에서는 바로 맞추고 그런 거를 시도해 보기 때문에 한번 뭐 근처 안과에 가시면 이제 저희가 시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감이 오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하드렌즈, 저 이제 드림 렌즈는 하드렌즈이기 때문에 하드렌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면 굉장히 쉽게 결정을 하세요. 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할 수 있겠다. 관리는 잘 되겠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드림 렌즈를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렌즈 삽입 수술 후 한 달 차이인데 오른쪽 눈이 검사상 문제는 없는데 가성근시가 있어서 지켜보자고 하는데 성인 가성근시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약을 써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후방 렌즈 삽입 수술이라는 거는 아마도 우리가 근시에 고도근시나 이런 경우 있을 때 렌즈 삽입술을 하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성근시가 사실 잘 생기진 않거든요. 어른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잘 생기지만. 근데 이제 가성근시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겠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성근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마비제를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조절마비제를 쓰게 되면 그 부수적인 효과가, 산동 효과가 동자가 커지죠. 그래서 조절마비제가 너무 강력하면 또 가까운 데가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인에서 저런 조절마비제, 산동제를 쓰는 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만 쓰고는 쉽지만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얼마 한 달 차라고 하시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다려도 해결이 안 되면 일단은 낮은 농도의 조절마비제, 산동제를 한번 써보시고 효과를 한번 테스트하는 거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뭐 복잡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우리 수술 받으셨던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채팅창에 조금 뭐 오류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비문증 질문 주신 거는 일단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그 가셨던 안과 선생님한테 잘 물어보시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지켜봐도 되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8, 최근에 더 많이 들어서 거의 8, 90%가 근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근시가 더 나빠져서 고도근시로 가서 뭐 라식이나 라섹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걱정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근시의 상태를 파악해 보시고 여러 가지들이 근시를 진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처의 안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우리 아이들 나빠지는 눈을 조기에 조금 지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